주어진 문장 들어가는 거 있고, 우선 주어진 문장 먼저 보면 필드 분야죠. 국제 정치의 분야는 그러나 들어갔어요. 그러나가 들어가니까는 글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그러나니까 내용이 확 바뀌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국제 정치 분야는 is dominated, 지배받고 있습니다. other than은 뭐뭐 이외에, 인권 이외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행위자 혹은 국가에 의해서 국제 정치는 지배받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국제 정치인데 얘는 인권이 아닌 다른 것 있죠. 다른 것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아니면 행위자 있죠. 행위자에 의해서 이 정치가, 국제 정치가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인권 이외의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국가와 다른 강력한 행위자에 의해서 국제 정치 분야가 지배를 받는다. 자, 있다. 분명하게 넓은 간격이 있대요. 약속이죠. 자, 인권의 선언이에요. 1948년. 인권 선언에 대한 약속과 between A and B니까 인권 선언을 하겠어요. 라고 프라미스 약속했어요. 이거랑 그다음에 인권 위반의 실제 세계. 인권을 지키겠어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인권을 위반했어요. 이거에는 이거 사이에 큰 간격이 있대요. insofar as는 뭐뭐 하는 한, sympathize with는 공감하죠. 우리가 희생자들한테, 인권의 희생자들한테 공감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마 비판할 수 있대요. 유엔과 유엔의 구성 국가들을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지금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인권 선언에 대한 약속과 인권 위반, 실제 세계에서 있는 인권 위반 사이에 큰 간격이 있고, 우리가 그러면 희생자를 보게 되면 유엔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유엔과 유엔의 구성 국가들을 비판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비판할 수 있긴 있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 간격을.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 인권의 그 아이디얼 이상이에요. 그리고 인권의 그 위반의 그 실제 사이의 그 간격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대요. 공감으로 아니면 어떤 법적 분석으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첫 문장에서 넓은 간격이 있다 그랬죠. 약속과 인권에 대한 실제 세계 사이에서.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떤 공감을 하는 거야. 법적 분석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간격 있잖아요. 이 간격인데 그 이상에 대한 간격, 위반에 대한 그 간격,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대요. 심퍼시, 공감과 법적 분석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타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된대요. 이해를 하고 싶죠. 간격을 이해를 하고 싶죠. 그럼 조사를 하래요. 바이는 의해서 다양한 사회과학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과학인데 뭐냐면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억압의 코즈, 원인, 그리고 국내와 국제 정치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국내 국제 정치의 상호작용과 정치적 억압과 사회 갈등에 대한 그 원인에 관한 다양한 사회과학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보면은 있을 텐데 어디냐? 여기 있다. 자, 오히려 그것은 사회 갈등과 정치 억압의 원인, 사회 갈등과 정치 억압의 원인과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 여기 사회과학에 의한 조사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인권 침해는, 그러니까 공감이나 법률적
분석을 통해서 인권의 이상과 인권 침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거 있죠. 사회과학 연구에 의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유엔이잖아요. 유엔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인트로듀스 도입했대요. 인트로듀스 A to B, A를 B에 도입해 인권의 개념을 국제법과 정치에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그럼 여기서 유엔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국제법의 정치에 도입을 했다. 그럼 지금 내용 흐름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권과 실제 세계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을 이해를 하는데 공감과 법적 분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 있죠. 다양한 사회 과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엔이 인권을 갖다가 국제법과 정치에 도입을 했대요. 자, 그것은 주요한 인권 분야의 주요한 특징이다. 뭐냐? 세계의 정부가 선언했죠. 인권을 선언을 했지만 매우 가변적인 댐이 가리킨 건 인권이야. 인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 매우 가변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권 분야의 특징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봐봐. 그러나 들어갔죠. 국제정치 분야는 인권 이외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다른 강력한 행위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권을 선언했지만 인권을 실행하는데 다양한 가변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인권 분야의 특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지금 내용이 바뀌죠. 그래서 4번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그렇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내용 여기서 잠깐 다시 보면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유엔과 국제법은 국제 정치에 인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 인권을 도입했는데 근데 국제 정치 분야는 인권이 다른 국가 행위자에 의해서 지배를 되고 있다. 그래서 인권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게 좀 잘 안 된다. 이게 인권 분야의 특징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해석 그냥 다시 한 번만 하면 어려운 거 봐봐요. 자, 분명하게 넓은 간격이 있다 그랬어요. 인권을 선언한다는 약속과 인권 위반 사이에서 그 갭이 좀 크대요. 자, 우리가 이제 희생자의 공감을 하게 되면 유엔을 비난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약속을 안 지켰냐? 근데 우리는 그 간격을 이해하지는 못한대요. 인권에 대한 이상과 인권 위반에 대한 그 차이의 간격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야. 뭐로? 공감만으로 아니면 법적 분석만으로. 다른 게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 과학의 그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엔은 도입했대요. 인권에 대한 개념을 국제 정치에다가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제 정치에 도입을 했는데 국제 정치 분야는 인권 외에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액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인권 분야의 그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세계의 정부는 인권을 선언을 하긴 하지만 인권을 실행하는 정도가 다른 것이 이게 특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이 이런지 이해해야 된다.